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경과 중에서 뇌졸중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졸중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어디게라고 묻는 로컬라이제이션이죠. 뇌 로컬라이제이션을 묻는 어디게를 묻는 뇌졸중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정말 그냥 질환, 뇌졸중, 뇌출혈이게 아니면 뇌경색이게를 물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치료 뭐 해야 돼? 라고 물어보는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굉장히 쉽죠. 요거는 우리가 쉽다. 할 게 별로 없다. 요거는 헬이죠, 헬.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 파트 문제가 많이 나와봐야 이게 이제 신경과 파트가 물론 이제 실제 임상에서는 중요할지 몰라도 우리 시험에서는 마이너 파트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자체가 잘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안 나올 수도 있고 기껏 나와봐야 한 문제예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파트는 이제 하고 싶지 않다 이러면은 조금 넘어가셔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우리 설명을 드리는 입장이니까 여기부터 하면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 어디 파트에 해당하는 여기에서도 약간 핵심이 되는 워딩만 탁탁 외우겠다라고 하시면 또 그것도 또 간단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야, 벌써부터 굉장히 숭한 게 나와버렸죠?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 일단은 여기 앞쪽 파트가, 여기 앞쪽 파트, 여기 앞쪽 파트가 우리가 전두엽이라고 부르는 프론탈 로브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 칠 때 어떤 놈들이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름을 다 한글화 시켜놓고 심지어 한글도 한자어도 썼다가 순우리말도 썼다가 쌩 난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이름을 한글 이름을 알고 계셔야 된다. 자, 그래서 전두엽 요걸 조금 익혀주시면 좋고요. 특히 전두엽 프론탈 로브나 여기 아래쪽 측두엽 템포럴 로브는 뭐 딱 느낌이 오는데 두정엽이 뭔데?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리에탈 로브, 두정엽도 위치를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후두엽 오시피탈 로브인데 후두엽은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에 세레벨럼도 시험에 잘 출제되진 않지만 출제된다면 보통 운동실 쪽 간단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드브레인은 사실 시험 문제 잘 안 나오고요. 밑에 여기 보이는 폰스랑 그 밑에 메듈라라고 하시지 말고 자, 교내와 다리뇌라고 하셔야 됩니다. 교내 혹은 다리뇌, 연수나 숨뇌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런 거고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유명한 서클 오브 윌리스죠. 그래서 이게 이제 ICA 캐로티드 아테리가 올라오면서 여기 인터널 캐로티드로 쭉 올라온다. 여기가 이제 인터널 캐로티드가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여기가 인터널 캐로티드가 끝부분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게 한 요쯤 되겠죠? 여기서 이제 좌우로 이제 MCA가 나가고요. 앞쪽으로 ACA가 나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앞쪽으로 쭉 뻗는 게 ACA니까 딱 봐도 전두엽은 이제 ACA의 서플라이를 받겠다. 맞죠? 그 다음에 옆으로 촥 퍼지는 게 MCA가 옆으로 촥 퍼지니까 두정엽은 보통 이 라테랄 두정엽 쪽은 MCA의 영향을 받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 보시면은 뒤쪽에도 보면 여기 이제 앞쪽 파트고요. 자, 뒤쪽에 보면 양쪽에서 밑에서부터 벌테브라 아테리가 촥 올라오면서 여기 한쪽으로 훔쳐지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바실라 아테리로 합쳐지죠. 그래서 여기 벌테브라가 양쪽으로 싹 올라오다가 요쪽 부분이 이제 연수고요. 연수라고 하지 말고 숨내라고 하겠습니다. 아이 참.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합쳐져서 올라가는 요쪽 부분부터 우리가 그 바실라 아테리라고 보시면 되겠다. 여기가 이제 교내다, 다리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좌우로 이렇게 쫙 올라오는 게 벌테브라 아테리고요. 합쳐지는 게 이제 바실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수는 이제 벌테브랄 아테리, 그 다음에 교내는 바실라 아테리의 서플라이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벌테브라 아테리에서 뒤쪽으로 포스테리어 인페리어 CA랑 여기 앞쪽에서 안테리어 인페리어 CA가 나오죠. 여기 이제 손해가 안테리어랑 포스테리어 인페리어 CA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야 중요한 것만 찝어줘야지 자식아 라고 하시면은 자 요거 그 연수와 순례가 벌테브라 때린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두엽 할까? 아니야. 두정엽이 MCA인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 두 개는 꼭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정엽은 MCA, 연수는 아니죠. 순례는 벌테브라 아테리. 요거는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결국에는 요건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걸 좀 잡으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 페이지인데요. 뭐냐면은 그 영역이 손상됐을 때 어떠한 증상이 나오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어디에 대해서 문제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뭐 요러요러한 증상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성격이 변하고 막 요실금이 있어. 이거 어디게? 라고 물으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메디알 전두엽이다. 내측 전두엽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측 전두엽 같은 경우에는 자, 핵심 탁탁 워딩만 적겠습니다. 반대측 다리에 이제 그 뭐죠? 감각 이상이나 아니면 근력 저하, 반대측 다리입니다. 자, 외측 두정엽은 반대측 얼굴이나 팔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환자가 왔어. 반대측 다리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내측 전두엽인가?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싱귤레이트 자이러스가 손상되면서, 성격 및 행동 변화. 그래서 갑자기 충동적이 됐다든지 이런 거 하면은 우리가 내측 전두엽을 의심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배뇨 중추도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뇨 중추가 침범되면 요실금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워딩이 핵심적입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잘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혈관은 ACA라는 거. 여기 딱 봐도 내측 전두엽 ACA죠? 그 다음에 MCA 측면 라테랄 두정엽, 외측 두정엽이죠? 여기 MCA. 그래서 얘는 이제 MCA의 영향을 받는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 하나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제 게르스트만 신드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오른손잡이가 많잖아요. 그 이유가 대부분의 인구는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를 이렇게 하지 말자. 그냥 대부분의 그냥 여기를 우측이라 하겠습니다. 여기가 좌측. 우리는 의사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인간들이 오른손잡이가 많은 이유는 뭐냐면은 대부분이 좌측이 우성방구이기 때문이에요. 얘가 이제 우성방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측 뇌가 우성이다. 그래서 얘가 기능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른손잡이가 많은 겁니다. 그러면 왼손잡이는요?
하지만 왼손잡이의 80% 이상이 상관없이 좌측 우성이래요. 그 말은 뭐냐면은 어쨌든 인간의 대부분은 좌측이 우성이기 때문에 문제를 낼 때는 항상 좌측이 우성이라는 걸 전제하에 문제가 나옵니다. 자, 어쨌든 게르스트만 신드롬은 뭐냐면 얘는 우성 방구의 손상을 받았을 때 우리가 굉장히 유식한 말로 우성 반구라고 굉장히 유식한 말을 썼지만 실상 문제는 좌뇌입니다. 좌뇌가 손상을 받았을 때 요걸로 인해서 진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대충 아셔야 돼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실서증, 글을 못 쓰고요. 그다음에 계산 불능, 그다음에 좌우 혼동.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왼쪽 손 들어보세요 하는데 자꾸 오른손을 든다던가, 자, 오른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이거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하는데 뭐 왼쪽이야 한다던가, 계산해보세요. 2 더하기 3이 뭐예요 하는데 못하던가, 이런 게 막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 게르스트만 신드롬이구나, 좌뇌의 외측 두정엽 손상이구나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렵죠? 자, 게르스트만 신드롬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 아셔야 된다. 그래서 뭐 환자가 문제가 막 나와요. 뭐 말을 못하고 계산이 안 되고 좌우 혼동이 안 되고 글을 못 쓰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좌뇌 외측 두정엽이구나까지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게르스트만 신드롬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우성 반구. 비우성 반구는 우리가 이거 편측 무시라고 부르는데요. 요거는 이제 비우성 반구라고 부르지만 결국에 우뇌입니다. 반구가 손상을 받았을 때 반대측이라 해봐야 좌측이겠죠? 이제 좌측을 무시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딱 그게 나오죠? 그림 같은 게 딱 나와서, 자, 시계 그려보세요 하는데 12, 3, 6, 9, 12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요렇게만 그리고 여기를 못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자, 별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하는데 여기만 동그라미 치고 여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뭐야? 왼쪽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좌측 무시다. 그러면은 요거 어디 손상이야 이러면은 비우성 반구의 외측 두정엽이다까지 아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우뇌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알아주시는 게 좋겠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요건 이제 그 우성 반구인데요. 사실 이거는 그걸 굳이 하진 않으니까 실어증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말을 잘 못하는 건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브로카는 사실 이제 좀 그 측면 전두엽에 해당하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자, 브로카 같은 경우에는 말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한다. 근데 다른 사람의 말은 다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언어적인 문제는 없는데 그냥 그 언어를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르니케죠. 베르니케 같은 경우에는 말은 해. 말하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쉽게 말해서 그냥 밥 뭐 먹을래? 이러는데 냉장고 이러는 거죠. 약간 쓸데없는 말 하기처럼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뭐야? 하면 컴퓨터라고 하거나 이렇게 말은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막 하는 거죠. 그게 실어증이다. 그래서 이게 브로칸지 베르니켄지는 조금 알고 계셔야겠다. 그래서 외측 두정엽이 꽤 중요하죠. 그래서 게르스트만이랑 편측 무시, 실어증까지 알고 계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다리뇌, 교뇌, 우리는 이제 폰스가 제일 익숙한데 다리뇌 교뇌인데요. 얘는 이제
딱 그게 교차되는 지점이잖아요. 이제 폰스에서 보통 얘가 이렇게 좌우가 교차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폰스가 손상이 되면은 일단 이거는 바실라 아테리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손상이 되면은 얼굴은 동측 얼굴과 편측이 아니죠. 반대측 몸에 이제 이상이 발생하면은 뭐야 교차되네? 교차가 있네? 폰스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Unner Syndrome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스펠링이 틀렸네요. Unner Syndrome이란 게 있다. 자, 요건 뭐냐면은 이 폰스 아이고야 다리내 교내 이걸 왜 한글로 해가지고 자 다리내 교내 쪽으로 교감신경이 큰 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요 교감선강이 이 다리내 교내가 손상되면서 이 교감신경에 손상이 되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교감신경 손상 교감신경이 손상되면서 이제 눈꺼풀 처짐 일단 동공축소부터 적을게요. 동공축소 다음에 눈꺼풀 처짐 등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땀이 안 난다. 이런 증상이 발생하면 이거 어널 신드롬이다 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교감신경이 손상됐구나. 폰스가 손상됐구나 라고 아셔야 됩니다. 어널 신드롬이 왜야? 하면은 동공축소랑 눈꺼풀 처짐하고 땀이 안 나. 그러면 이거 폰스가 문제구나 라고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동공축소 있죠? 이 동공축소가 극단적인 교감신경 손상이 발생해서 부교감신경밖에 안 남았어. 그럼 극단적인 동공축소가 발행되는 걸 우리가 핀포인트 퍼플이다 이렇게 부르죠. 퓨필이다 이렇게 부르죠. 핀포인트 퓨필이다. 이렇게 보리는 그게 남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외울 때 보통 PPPP 이래가지고 핀포인트 퓨필은 폰스다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하죠. 어쨌든 이렇게 동공축소가 되면은 우리가 어널 신드롬이구나 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외측 숨내죠. 메둘라인데요. 자, 요거는 이제 혈관이 이제 벌테브라. 자, 벌테브럴 아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혈관 지금 제가 밑줄 끈 거 얘밖에 없습니다.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좀 유명한 친구인데 어딨어? 왈렌버그 신드롬이 발생합니다. 신드롬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죠? 왈렌버그 신드롬이 발생한다. 자, 요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신드롬인데요. 얘는 뭐냐면은 메듈라에 올라가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신경 다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감각신경도 있고 그 다음에 베이거스 너브도 있고 그 다음에 감각까지만 적을까요? 베이거스 너브도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교감신경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것들 때문에 증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자, 감각신경이 손상되면서 통각 그리고 온각이 감소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베이거스 너브가 손상되면서 연하곤란과 쉰 목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감신경이 손상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요거죠? 요게 그대로 똑같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왈렌버그 신드롬은 핵심은 보통 위에 두 개를 주고
헷갈리라고 요것도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막 문제를 보는데 뭐야 동공이 축소가 어쩌고 눈꺼풀이 처지고 어쩌고 이거 뭐야 언어네 바로 폰스 고르시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 교내야 아니면 순내야 하고 딱 보시면은 뭐야 통각이랑 온각도 떨어졌어? 얘뿐 아니라 여기 두 개도 있네. 그러면 이거 메둘라구나 하고 순내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에서 이거 어디야? 라고 묻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문제는 무슨 혈관 문제야? 라고 나오기 때문에 벌테브라 아테리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배우기에는 정확하게는 포스테리어 인페리어라고 하긴 했는데 어쨌든 문제는 벌테브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문제니까요. 여기로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구분하는 게 주로 문제에 나오고요. 아니면 요거 편측무시랑 게르스트만에서 좌뇌계, 우뇌계라고 묻는 것도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해도 한 문제인가 있긴 했는데 손해 같은 경우에는 그 협응력 떨어지는 거 아시죠? 균형을 못 잡고 요거 CPX 때도 많이 하니까 어쨌든 이제 요렇게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모두 아시면은 이제 이거 어디 문제야를 맞추실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뇌졸중. 이제 어디야 문제가 끝나고 뇌졸중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요거는 근데 이제 워낙 뻔하니까 당연히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 요러한 모든 증상들 중에 몇 가지가 있으면은 주로 이제 뭐 편마비나 요게 주로는 이제 편마비나 아니면은 뭐 감각 저하, 시야 장애 뭐 요런 것들로 내원하죠. 그래서 이러한 뇌졸중이 뭔가 의심이 된다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라면은 브레인 CT를 찍어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왜 찍어야 되냐? 이렇게 해서 뇌출혈을 감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뇌 CT는 뇌출혈은 보이고 뇌경색은 안 보이죠? 급성기 때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뇌출혈 지금 당장 뭔가 들어가야 되냐 아니면은 그냥 경색이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뇌 CT를 가장 먼저 찍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뇌출혈이다. 그러면 뭔가 이제 교수님 수준에서는 뭔가 많은 케어가 들어가겠지만 우리 수준에서는 뇌출혈의 주요 원인인 고혈압을 재워준다. 항고혈압제를 투여한다. 그래서 SBP를 140 밑으로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뇌 CT 찍고 뇌출혈이면 항고혈압제 넣으면 된다. 그래서 뇌출혈인지 알아야 되냐? 몰라도 돼요. 그냥 뇌 CT를 찍었는데 뭐가 허해? 그러면 뇌출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고혈압제를 넣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만약에 두 개 내압 항진이 있었다면 이것도 이제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뇌 CT에서 문제가 없었어. 그럼 사실 우리는 뇌경색이죠. 뇌경색을 확인하기 위해서 MRI를 찍어보면 되겠다. 그래서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막 이런 걸 줘요. 이렇게 편마비랑 감각저하랑 시야장애면 우리 수준에서는 얘는 반드시 뇌졸중인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뇌 CT를 찍었는데 얘가 아무것도 없대. 병변이 없대. 그러면은 다음에 뭐 해야 돼? 라고 말하면은 MRI 찍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MRI 찍었어. 그래서 우리는 알죠? DWI에서 그 어둡게가 아니고 고신호로 그 다음에 ADC에서 이제 저신호로 보인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건 경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경색에는 크게 두 개가 있죠. 라지베슬이 막히는 이제 혈전 색전에 의해서 막히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저 고혈압 때문에 발생하는 이제 라쿠나 임팍션이 있는데 사실 안 중요하죠. 지울게요 그냥. 어차피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MRI를 찍어서 MRI에서 증상이 있으면 우리가 이거 내 경색이구나 라고 아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요거 뇌 CT 괜찮아.
내 CT에 이상이 없어. 뭐 해야 돼? MRI요. 요게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는 MRI가 이상해. 그럼 뇌경색이잖아요. 뇌경색일 때 치료 뭐 해야 돼가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치료는 이제 급성기와 주로 4.5시간 이내 급성기와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뭐라 그러죠? 관해라고 하나?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비급성기라고 할게요.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보통은 뭐 이틀 전에, 3일 전에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급성기에는 핵심이 뭐냐면 급성기에는 지금 뚫어주면 증상이 돌아와요. 뇌가 죽기 전에 그 특정 부위에 뇌가 죽기 전에 얘를 뚫어주면은 증상이 호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혈전을 뚫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금기가 없다면 팁혈전 용해제를 투여한다. 이제 TPA죠. 혈전 용해제를 투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큰 혈관 ICA나 MCA다. 그래서 큰 혈관이라면 기계적인 카테터를 넣어서 혈전 제거술을 시행할 수 있겠다. 그냥 지우고 혈전 제거술이라고 할게요. 어쨌든 혈전을 용해시키거나 제거시켜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기도 조금 알고 계셔야 되겠죠. 뇌출혈이 있으면 있었든 상관없어요. 10년 전에 있었든 100년 전에 있었든 상관없습니다. 뇌출혈이 있었으면 절대 금기고요. 그 다음에 3개월 이내에 수술이나 뇌경색이 있었으면은 이것도 이제 금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급성기야. 그럼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재발하지 않게. 그래서 항혈소 판재. 이제 기본적으로 아스피린을 이제 핵심으로 여기 이제 클로피도그렐이라던가 이런 이제 뎁트로 진행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아스피린을 베이스로 한 항혈소판제를 투여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외에도 이제 경동맥 협착이 원인이라면은 ICA가 문제라면은 요때는 이제 내막 절제술을 하거나 아니면은 스텐트 삽입을 할 수도 있겠다. 자, 요 치료는 싹 다 아셔야 됩니다. 다 중요합니다. 혈전 용해제나 혈전 제거술 하는 거, 그다음에 항혈소 판재 넣는 거, 그다음에 ICA가 원인이라면 요거 하는 것까지. 요거 치료는 다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나는 뇌 같은 거, 나 신경 같은 거 잘 모르겠고, 그냥 요 문제만 맞출게 하시면 요 문제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 일단 오자마자 바로 CT 찍어서 룰아웃 뇌출혈 해주고, 만약에 CT상 문제가 있었어. 그러면 뇌출혈입니다. 항고혈압제 넣어야 된다. CT에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은 임프레션을 뇌경색으로 잡고 MRI를 촬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MRI에서 문제가 있다. 그럼 경색이네. 치료해야겠네. 급성인지 비급성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보통 한두 시간 이내라고 하면은 급성기라고 보고요. 비급성기는 보통 며칠 전에 혹은 몇 주 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급성기면은 혈전을 용해하든 혈전을 제거하든 해야 되고요. 만약에 비급성기라면 항혈소 판재를 기본으로 투여하고 그다음에 ICA가 원인이라면 내막을 절제하거나 스텐트를 삽입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끝났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동공에 대해서 조금 신경학적 진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요거도 이제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네, 사진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 동공 같은 문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동공 반사랑 그 다음에 그거 근육, 동공 움직이는 근육 요 두 가지로 이제 나뉩니다. 먼저 요 반사부터 한번 볼게요. 자, 반사는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요. 뭐냐라고 하시면은 눈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뇌가 이렇게 있고 처음에 빛을 이렇게 딱 비추면은 감각신경이죠. 이제 2번 신경이 요 빛을 인지하고 뇌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뇌에서 이제 다시 눈으로 명령을 보내면은 운동신경이 나오겠죠? 그게 이제 3번 신경입니다. 그래서 3번 신경이 오큘러모터, 이름도 좀 아셔야 돼요. 3번 오큘러모터 눈 돌림 신경이죠. 요 3번 신경이 쫙 하면서 야, 동공을 축소해라 라는 명령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왼쪽 눈에 빛을 비췄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둘 다 이렇게 커져 있겠죠. 근데 왼쪽 눈에 빛을 비췄더니 그 왼쪽 눈이 야, 빛이 들어왔다 하고 인지했고, 그 다음에 이제 뇌로 신호를 보내는 거죠. 뇌로 신호를 신호가 왔어. 2번 신경이 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뇌에서 그러면 야, 빛이 왔네? 동공 축소해 라고 3번 신경으로 명령을 보내는 겁니다. 왼쪽만 보낼까요? 아니죠. 반대쪽도 보내겠죠.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얘가 2번 신경이 괜찮고 3번 신경도 괜찮아야 얘가 지금 축소가 제대로 일어난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험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야, 왼쪽 눈은 2번도 괜찮고 3번도 괜찮아. 괜찮다는 게 정상이란 말이죠. 괜찮아를 안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할 수 있어요. 뭐죠? 야, 오른쪽 눈에 3번이 잘못됐네, 뭐가. 요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2번이 신호를 왼쪽 눈에 2번이 신호를 보내서 야, 축소해라고 양쪽으로 신호를 딱 보냈는데 3번이 멀쩡하니까 얘는 줄었어. 근데 이쪽이 안 멀쩡해서 안 준 거죠. 이해되시죠? 만약에 이 2번이 안 멀쩡했으면은 둘 다 안 줄어드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번에는 오른쪽 눈에 빛을 비췄대요. 그 말은 뇌로 오른쪽 눈이 신경을 이렇게 쫙 보냈다. 2번. 자, 만약에 얘가 잘못됐어. 그러면은 얘가 이쪽으로 신호를 못 보내니까 얘가 안 줄어야겠죠. 근데 얘가 줄었네? 그 말은 얘도 멀쩡하고 얘는 아까 위에서 멀쩡한 거 확인했으니까 멀쩡하니까 얘가 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 오른쪽이 2번은 괜찮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야, 그러면은 이거 어디가 잘못된 거야? 오른쪽 눈에 눈 돌림 신경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기본으로 다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다. 그래서 요거 간 거, 보내는 거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눈 돌림이죠. 눈 돌림 신경에 대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요걸 조금 외우셔야 돼요. 여기가 이제 좌안, 여기가 우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4번, 여기는 6번.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보통 여기가 이제 뭔가 도르래로 이렇게 끌어내리는 느낌이라서 도르래 신경인 4번이 여기다 이렇게 외웠고요. 6번은 결국에는 가 쪽으로 돌리는 거다. 가 돌림근이니까 가 쪽으로 돌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외웠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나머지는 다 3번 신경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야, 어디가 문제야? 그래서 야, 왼쪽 주시하세요 해서 왼쪽 주시했으니까 여기 6번 괜찮고 여기 3번도 괜찮죠. 오른쪽 보세요 해가지고 여기 잘 봤으니까 여기 3번 괜찮고 여기 6번이 맛이 갔네. 그래서 우안의 6번 갓돌림 신경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문제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눈이 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서 차근차근 하시면 된다. 요건 이제 하나반인데요. 기전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한 번은 이해했는데 다시 하려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굉장히 어려우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와서 막 무슨 어쩌고 무슨 증후군 막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때 눈을 딱 봤는데 눈이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맛이 간 거야.
왼쪽 주시 했는데 안 되죠? 얘도 안 되죠? 오른쪽 시? 얘도 안 되죠? 얘만 되죠? 그래서 한쪽 눈에 6번만 정상이면 우리가 하나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딱 한 번 출제됐고요. 그렇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전반적으로 뭐가 다 안 되는데 하나만 되네? 하나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동공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문제는 요거 반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하셔가지고 필요한 정보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